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가 오는 아침입니다. 자, 한동안 이제 비가 많이 안 왔는데, 자, 오늘은 비가 시원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자, 질환별 관리 104페이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2-2 외선근, 견갑하근, 극하근, 소원근의 수기치료. 자, 외선근은 내선근보다 손상되기 어렵고 평가도 어렵다. 회전근개를 형성하고 있는 외선근은 견갑하근, 극하근, 소원근이다. 자, 외선근이 심각하게 손상되면 힘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진단이 쉽지 않다. 자, 수동 쪽, 능동 쪽 및 저항을 이용한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은 손상이 있는 근육의 발견에 도움이 된다. 관절 가동 범위 이제 ROM, 레인지 오브 모션이죠. 내가 어깨가 아프고 문제가 있으면 관절에 문제가 있으면 팔을 귀 옆같이 들어야 되는데 이제 들리지 않는다거나 이 정도밖에 안 들린다거나 통증이 있다거나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이런 가동 범위를 원래 상태로 돌려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극상근은 견갑골의 극상와와 승모근 하단 사이에 끼어 있다. 극상근, 그쵸? 자, 이 근육의 원쪽 부착점은 상완골 대결절 윗부분에 있다. 이 근육은 견봉돌기 아래에서 나오므로 치료사는 그곳부터 강찰법, 강하게 쓰다듬기를 실시한다. 자, 극상근은 어깨의 움직임에 관하여 벌리기, 주동과 가쪽 돌리기, 보조라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 또 이 근육은 상완골을 관절와에 끌어당겨 안정시킬 때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가 어깨를 외전할 때 그냥 그대로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안쪽에서는 관절들이 이렇게 물리면서 슬라이드 무브먼트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잡아당기면서 이제 끄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올려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면서 움직임이 생기고 여기서 이제 더 안정화를 준다는 거죠. 당기면서. 자, 극하근은 표면층에 있으면서 극하근입니다. 극하근은 표면층에 있으면서 외선근 중에서 가장 큰 근육으로 민감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 근육에는 일반적으로 과민한 곳이 세 군데 있다. 원쪽 부착점을 마사지하려면 상완골 대결절과 경계 부위의 강찰법을 시술하면 좋다. 극하근은 극상근 밑에 그 밑에 이제 오목한 곳 들어간 곳 위에는 극상근이 있고 그 밑에는 이제 견갑하근이 이제 극하근이 있는 거예요. 극하근. 그래서 어깨 날개뼈 어깨 뒤쪽에 만지면 소원근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만지면 이제 불편한 감이 있어. 그리고 소원근도 겨드랑이 사이에서 만지기 쉬운 위치에 있다. 이 근육은 견갑골 뒷면의 가쪽 모서리에서 시작되어 상완골 대결절에서 정지한다. 자, 이 근육을 수기 치료하는 가장 적합한 테크닉은 꼬집기이다. 이렇게 이제 잡아서 뜯는 거 말하는 거, 잡아서 뜯는 거. 잡아서 뜯는 거 말고 이제 문질리거나 이렇게 하면 풀리긴 하지만 좀 이제 아프기 때문에 이제 꼬집는 게 가장 좋다고 이 책에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어깨 손상은 스포츠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연령 증가와 함께 발생한다. 어깨 통증으로 의사를 찾는 원인의 60%는 회전근개 손상이다. 자, 어깨 통증이 시작되면 스트레치와 엑서사이즈의 두 가지가 건강 표시를 위하여 또한 손상으로부터 재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요한 요소이다. 자, 106페이지 50견입니다. 자, 50견의 증상 8-1 50견의 증상 50견은 굳은 어깨라고도 하며 관절 주머니의 몇 부분이 들러붙어서 유착된 상태이다. 자, 50견은 움직임에 지장을 주거나 2-3주라는 단기간에
움직임이 제한받을 수 있다. 이 증상은 어깨 관절을 구성하는 연부조직, 회전근개 그 네 가지의 주요 근육 뿐만 아니라 상완 이두근, 장두근, 건 등의 변성이 오는 중년 이후에 반발하며 요즘은 이제 나이에 상관없이 어깨를 많이 쓰니까 이제 나이가 상관없이 40견도 있고요, 뭐 30견도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로 일을 하시고 시간이 지나는 그 발병하는 나이대가 50대였기 때문에 50견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 40대에도 발생하고 30대에도 발생하는 거죠. 즉 뭐냐면 많이 쓰면 그만큼 관리를 안 하고 쓰기만 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 그러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질환이나 질병은 생기게 됩니다. 자, 어깨 관절의 통증과 운동 제한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자, 50견의 발병 원인은 불확실하다. 주로 뭐 발병 원인은 불확실하다고 하지만 많이 썼기 때문에 손상되기 때문에 생긴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나 그 증상은 연령에 의한 연부조직, 돌림근띠, 상완 이두근, 장두건 등의 퇴행 변성을 기반으로 견봉하 낭 및 어깨 관절의 염증성 병변을 일으키고 관절 주머니가 축소되어 관절 주머니, 관절낭, 견갑 상완 관절의 운동 제한을 일으킨다. 자, 견갑 상완 관절 우리가 아까 배웠죠? 견갑골하고 상완골하고 붙어 있는 관절, 여기 이어서 만들어진 관절이 상완골 관절이에요. 상완 관절. 자, 50견의 원인은 하나가 아니라 어깨 관절의 다양한 형태로 인해 발생하는 임상적인 증후군으로 증상은 다음과 같다. 자, 어깨의 가동 범위가 감소한다. 그쵸? 아프니까 움직이지 못하겠죠? ROM이 가동 범위가 감소한다. 운동, 특히 던지는 동작에서 심한 통증이 있다. 던지면 어깨에 통증이 있다. 자, 어깨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다. 이게 이제 밤에 심하신 분들은 밤에 잘 때 새벽에 통증이 더 심하게 되죠. 자, 통증은 야간에 심하며 나오죠. 팔로 방사되는 경우도 많다. 방사이 아니라 방사 같은데요. 운동 시 통증은 반드시 있으며, 그쵸. 일상생활에서는 머리를 묶을 때, 팔을 들어 올릴 때 통증이 심해진다. 빗질할 때, 머리를 묶을 때, 움직일 때. 어깨 관절 가동 범위 제한은 능동적 운동뿐만 아니라 수동적으로도 제한되는 것이 특징이다.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할 때 안 되는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옆에서 관리사가 움직이려고 해줄 때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럼 심한 상태라는 거예요. 자, 어떤 질환이든 뭐 병변이든 간에 환자 본인이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하고, 내가 이게 아프구나, 문제가 있구나를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뭐 개선을 시키든지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현상이 아프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꼭 이해를 하시고 인정을 하시고 그걸 개선시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믿음이 안 생기시면 병원에 가시면 돼요. 병원에 가셔가지고 진단을 받으시면 당연히 의사 말을 들어야겠죠. 거기서도 인정을 안 하면 뭐 어떻게 보면 답답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50견 이 증상의 원인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 일반적으로 이 관절은 작은 상처, 염좌, 변성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자, 또한 부상을 입은 팔은 삼각근으로 고정시킨 채 어깨를 몇 주 동안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도 일어나기 쉽다. 그렇죠. 자, 50견의 진행 과정은 경직되어 가는 단계, 경직된 단계, 경직이 풀려가는 단계의 세 가지가 단계가 있다. 자, 첫 번째로 경직되어 가는 단계에서는 통증이 천천히 심해지고, 초기 증상이에요. 야간에 통증이 심하다. 또 어깨의 염증이 시작되어 관절 가동 범위가 축소된다. 이 단계에는 일반적으로는 2에서 9개월 정도
2개월에서 9개월 정도 계속되는데 강하게 처치하면 이 기간은 더욱 길어지고 그 부위의 미세 외상이나 과민성 장애의 발생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강하게 처치하면 더 길어진다는 거예요. 강하게 하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경직된 단계가 되면 통증은 누그러지기 시작하고 불쾌감은 주로 움직일 때 나타난다. 이 단계는 4개월부터 1년 정도 지속된다. 자, 3단계입니다. 경직이 풀려고 하는 단계에서도 통증은 계속 완화되고 관절 가동 범위가 조금씩 넓어진다. 치료사나 의사 중에서는 이 제3단계도 처음 2단계에 걸린 것과 비슷한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50견의 치유에는 약 2년 걸린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증상은 한번 경험하면 그 후 긴 세월에 걸쳐 가볍게 좋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제가 관리해본 보로는 관리를 하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좋아집니다. 근데 참지 못하고 조금 좋아지면 관리 안 하고 그러면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자, 50견의 치료 방법 다음과 같다. 경직되어 가는 단계에서는 1단계에서는 부종을 억제시키기 위하여 의사로부터 항염증제를 처방받거나 가동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물리치료를 받기도 한다. 자, 2단계에서는 스트레스와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수기치료를 실시한다. 중요한 것은 회선근, 삼각근, 그리고 광배근 등 관련 근육을 마사지하여 트리거 포인트의 형성과 긴장 항진을 방지하는 것이다. 통증의 허용 범위 내에서 수동적인 관절 운동을 실시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 경직된 단계에서는 긴장이 항진된 근육과 이미 형성된 TP 트리거 포인트를 줄이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 단계에서는 관절 운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좋다. 하여도 좋다. 등척성 수축 후 이완 기법의 실시 효과도 좋다. 등척성 수축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으면서 수축을 유도를 해서 운동을 하는 요법입니다. 재활 단계에서 굉장히 이제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제가 힘을 이렇게 밀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멈춰진 상태에서 근육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근육의 수축은 하지만 근 길이는 변하지 않으면서 운동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등척성 운동이에요. 근막의 유착을 제거하기 위한 근막 스트레치도 2단계에서 적합하다. 그쵸. 근막 스트레치, 일반적인 스트레칭이 아니라 근막 스트레치는 뭐냐면 근막 이완 요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롤픽이나 MFR이나 뭐 근막 이완 기술, 그런 것들. 자, 50견의 관리. 자, 50견 수기 치료라고 써 있네요. 이렇게 50견. 어깨에 관련된 근육들 다 관리해주면 좋죠. 그리고 뭐 혈자리로는 천정, 견정, 이렇게 관리하시면 되고, 뭐 합궁양계, 곡지, 소해, 뭐 이런 것들. 이거 그림이니까 책에 있으신 분들은 보고서 연습 한번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 120페이지 보면 흉곽 출구 증후군. 자, 9-1 흉곽 출구 증후군의 원인. 흉곽 출구 증후군, TOS라고 하는 소라시가울레 신드롬은 완신경총, 자, 5번부터 시작하는 8번까지 신경 완신경총, 애가동맥, 세고라 정맥으로 구성된 신경혈관 다발의 압박이 동반된 장애의 총칭이다. 자, 흉곽 출구는 제1늑골, 그렇죠. 1번 늑골과 쇄골, 5회 돌기, 척추 등의 사이에 낀 부위를 말한다.
완신경총은 견인 자극에 의하여 발생한 흉곽 출구 증후군 일대의 견갑골은 벌리기, 아래쪽 돌리기 자세를 나타내는 고양이 등 상태가 된다. 흉쇄관절, 견봉쇄관절, 앞쪽에서 배웠죠. 관절은 구축 현상을 보임과 동시에 승모근, 특히 중간, 아랫부분 및 회전근개의 근력이 저하되어 있다. 이건 이제 근반응 테스트를 해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무거운 것을 들면 안신경총의 과학 견인 자극이 되어 흉곽 출구 증후군 특유의 저림, 통증 등을 나타내게 된다. 그러니까 폐색이 된다는 거, 쪼여지는 거, 눌리니까 당연하게 신경이 압박되면 당연하게 저림 증상들 생길 수 있죠. TOS 흉곽 출구 증후군은 크게 나누어 신경형, 혈관형, 비특정형의 세 종류가 있다. 이 분류는 압박을 받는 혈관 및 징후나 증상이 있는 부위에 기초한다. 혈관에 대한 압박은 경부늑골 이나 골극과 같은 해부학적 이상, 좌우 견갑골이 너무 안쪽으로 모여있는 잘못된 자세, 편타성 손상과 같은 외상성 상해. 편타성은 이제 뭐 이렇게 칙칙처럼 휘갈겨지는 교통사고 날 때 나는 증상. 그런 이렇게 손상이 있을 때 앞쪽에서도 손상이 있고 뒤쪽에서도 손상이 있고 근막의 뭉침 등이 원인으로 발생한다. 자, 근막은 파시아죠.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인데 이것이 유착이 되고 들러붙게 되면 이 안쪽에서 흐르는 액들이 흐르지 않게 되죠. 신경도 마찬가지로 더 눌리게 돼요. 자, 사각근은 신경의 압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 완신경총은 똑같이 또 나오죠. 제5신경에서 제1흉신경에서 시작되어 전사각근과 중사각근 사이를 지난다. 전사각근과 중사각근, 그 다음에 후사각근 있잖아요. 전사각근과 중사각근 여기 사이를 지나는 거. 근육의 중간 근복을 지난다. 그러므로 이러한 근육에 긴장이 있으면 이 신경총이 압박을 받아 팔에 마비나 저림 감각을 발생시킨다. 자, 이러한 근육은 제1늑골을 들어 올리기도 하므로 그쵸. 사각근은 전사각근하고 중사각근은 늑골 2번에 붙어 있죠. 전사각근은 3번과 경추 3번과 6번의 횡돌기에 붙어서 늑골 1번에 붙어 있고 중사각근 같은 경우에는 경추 2번과 7번 횡돌기에 붙어서 늑골 1번에 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하게 호흡을 할 때 늑골을 들어 올려서 호흡근이죠. 자, 쇄골화 정맥과 애과 동맥을 압박할 때에도 있어 혈액순환을 역화시키기도 한다. 자, 쇄골화 동맥과 쇄골화 정맥은 쇄골 밑을 지나는 동맥과 정맥은 쇄골과 흉근 아래를 지나므로 흉근도 혈관을 압박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쇄골 하근도 흉곽 출구 증후군에 다소 관여한다. 그쵸? 이 근육은 이러한 혈관 자체를 직접 압박하지는 않지만 쇄골을 끌어내리고 제1늑골을 들어 올려 이러한 혈관이 지나가는 출구를 좁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위에 쇄골이면 늑골 1번이잖아요. 요 사이가 이제 상완신경총 지나가는 자리인데 이게 좁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쇄골화 근육이 단축되면 그럼 당연하게 눌리겠죠. 자, 여기 근육의 그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가시죠? 자, 그리고 봅시다. 이게 우리가 손저림이 있을 때 손을 들어보기도 하고 내려보기도 하고 방법을 취하는데 손이 저린데 손을 들었는데 저림이 없어졌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사각근에서 신경이 눌리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손을 올린 상태 말고 내려서 뒤로 좀 뺐어요. 뒤로 뺀 상태가 됐을 때 손저림이 좀 있었는데 사라졌다, 좋아졌다 그러면
소흉근 쪽에서 이쪽에서 눌리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혹시나 올려도 저리고 내려도 저린 경우에는 이거는 위에 그 상위 단계에서 시작 부분부터 문제가 생겨서 디스크로 압박이 돼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원 한번 가보시고요. 흉곽 122페이지입니다. 흉곽 출구와 흉곽 출구 증후군. 흉곽 출구는 식도, 주요 혈관, 기관지 등 많은 신경이 통과하는 목과 가슴 사이에 있는 통로를 말한다. 자, 흉곽 출구 증후군은 목과 가슴 사이를 지나는 신경이 압박되어 나타나는 일련의 질병을 말한다. 흉곽 출구 증후군은 목과 가슴 사이를 지나는 신경이 압박되어 나타나는 일련의 질병을 말한다. 손, 어깨, 팔의 통증과 따끔거림이 일어난다. 수기치료는 흉곽 출구 증후군에 동반된 근육의 긴장을 해소하고 약화된 근육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다. 치료사는 경직된 근육을 풀어줌과 동시에 증상의 원인으로 생각되는 자세를 바로잡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자, 경직된 근육은 풀 때는 스트레핑이나 신전법과 함께 근막이와 테크닉을 이용하면 효과적이다. 자, 흉곽 출구 증후군의 근본 원인인 경부 늑골, 골극과 같은 해박적 이상의 경우에는 불쾌감이나 증상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수기치료를 실시해야 한다. 자, 흉곽 출구 증후군의 관리는 완신경통의 과긴장 상태, 즉 견갑골의 위치 이상을 교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죠. 우리가 골격이 정상적으로 돼 있는데 통증이 있거나 근육통이 오거나 이런 문제적인 게 오는 확률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체형 교정이라는 것이 겉의 외형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같이 관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에서만 생각을 하지 말고 안쪽으로도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뭐 흉곽 출구 증후군의 관리 뭐 써있죠.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일단은 근육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부위의 근육을 풀어도 먼저 이제 온열 관리를 해서 열을 집어 넣어주고 따뜻하게 해주면 세포 활동이 활성해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관리하게 되면 통증도 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따뜻하게 온열로 데펴준 상태에서 그러면 혈액이 잘 돌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가동 범위도 좀 잘 나오고 통증도 경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관리를 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 127쪽의 라운드 숄더입니다. 라운드 숄더는 내일 다시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오늘도 즐겁고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